1월 21일 화요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재민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제주공항의 항공 수요 포화가 우려된다는 소식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사실상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출도착 예상 항공 편수 2,580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활주로 수용치를 매일 44회 초과해서 비행기를 이착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연이나 항공기 운항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합실 등의 큰 혼잡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치를 초과하면 운행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고유정 사건 속보입니다. 어제 결심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검찰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정에 나온 검찰 발언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지만 거짓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재판 후에 결단을 원한다라고 말이죠. 검찰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서 다음 달 10일 추가 변론과 함께 고유정 본인의 피고인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말이 나올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서귀포시 강정천 인근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이 원앙이 떼죽음한 것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산탄총에 맞아서 죽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탄총이 아니라 전깃줄에 걸려 죽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검 소견이 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전력 측에 거봐라 전깃줄을 땅속으로 지중화시켜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전 원앙이 한꺼번에 전깃줄에 걸려 죽는 사고는 매우 드문 것이라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주일보로 넘어갑니다. 17년 후인 오는 2047년 1인 또는 2인 가구가 도내 전체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호남지방통계청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10집 중 3, 4가구는 말 그대로 나 혼자 산다가 되겠는데요. 과거 보편적인 가정의 형태로 간주되던 3, 4인 가구는 10가구 가운데 3곳도 못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원인 저출산과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체세포 분열하듯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씁쓸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은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가전, 소규모 주택처럼 새로운 트렌드와 행정 서비스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도내 총선 예비 후보들의 전과 기록 정리한 기사인데요. 지금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한 20명 가운데 7명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3명 가운데 1명이 전과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비 후보 등록이 추가로 이뤄지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노동관계법 위반, 성폭력,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혹시 보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비 후보 소개하는 코너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직접 어느 후보가 무슨 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기사 살펴보죠. 총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이 보수 야권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오늘 원희룡 지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통합의 흐름에 함께하자는 제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앙정치와의 선을 그어왔던 원 지사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라고 하는데 면담 후에 브리핑이 예정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라일보입니다. 지난달 공석이 된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현재 넉 달 넘게 선임되지 못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야기 다루고 있습니다.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 설 명절 직후에 임명할 계획이고 개발공사는 앞으로의 절차를 거치면 한 달 정도면 임명이 완료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공기업 사장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교육 관련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2025년까지 전국의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사고 폐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외고 폐지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고 합니다.
교육공론화위원회의 두 번째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교육청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 노형동과 신제주권으로 제주 외고를 이전하는 방안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는데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공론화위원회가 면피성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동문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진통 역시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요즘 윈도우 7 서비스 종료 때문에 관심이 많은 문제입니다. 서울과 강원도 교육청은 제휴를 통해서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 인터넷 강의처럼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반면 제주도 교육청 이 같은 계획이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신보보죠.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른바 가용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톱기사 올렸습니다. 지난해 징수된 제주도세가 1조 5,19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올해 목표가 1조 5,61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1,460억 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분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제주도가 긴장하고 있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예산으로 받아오는 것 가운데 제주도가 직접 사업할 수 있는 이른바 제주계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몇 년째 이게 액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세수 확보를 점점 꼬이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봅니다. 개인적으로 느꼈던 일이라 더욱 공감이 가는 기사인데요. 엊그제 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외출은커녕 창문도 열지 못한 분들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미세먼지 긴급재난 문자를 한참 지난 몇 시간 후에야 발송하는 걸 보고 참 공무원 일하기 편하다 그렇게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방송 기준과 운영 규정에 따라서 경보가 내려졌을 때만 발송이 가능하고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에는 발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네, 1급 발암물질이 하늘을 뿌옇게 덮고 있는데도 민원 때문에 어렵다는 이 답변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1월 21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하루 쉬고 저는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